안녕하십니까. 2019년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12월 28일에 보내드리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강화문, 강화문 일대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저 뒤쪽으로 보이는 청와대에도 이 함성 소리가 들리겠죠. 제가 지금 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 강화문 광장의 프레스센터, 여기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구호 또 노래 소리가 엉켜서 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그런 대규모 집회가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3시 45분 정도 되는데요. 아마 절정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체 자막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좀 들으시기 편리하고 또 보시기 편하실 수 있도록 전체 자막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강화문 민심이 분노하는 것은 청와대의 국정농단입니다. 조국 사태에서 그 진보 좌파 정권의 그 도덕성에 대한 민낯이 드러났죠.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의 그 유재수 감찰 무마, 또 울산시장 선거의 불법 개입 의혹, 이런 문제로 해서 정권 차원의 국정농단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법원은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문재인 정권의 우호적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듣죠. 그 법원이 청와대의 국정농단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그런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경고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 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청와대가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권 판사는 그 조국의 부인이 다른 혐의로 구속이 돼 있다, 도망의 염려가 없다, 이런 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을 했죠. 그런데 그가 쓴 영장 기각 사유서를 보면은 법관으로서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판단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권 판사는 어제, 그러니까 27일 새벽 1시쯤에 이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자, 2개의 사유서를 씁니다. 하나는 조국 쪽과 검찰에 보내는 기각 사유서, 이것은 원문입니다. 그리고 또 권 판사는 또 하나를 쓰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권 판사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동부지법 공보 판사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보 판사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배포된 그 보도자료, 그 보도자료에 이 보도자료, 그러니까 영장 기각 사유, 검찰과 조국에 보낸 영장 기각 사유를 추각해 놓은 겁니다. 추각해 놓은 건데 거기에 재질이 좋지 않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언론이 재질이 좋지 않다 이 내용을 들어있어서 논란이 일어났는데, 재질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구속영장을 기각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권 판사가 검찰과 조국 측에 보내는 그 원문에는 재질이 좋지 않다 이 표현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영장전담 판사가 피의자와 검찰에 보내는 기각 사유서는 비공개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 여러 가지 1차 판단을 하는 거죠. 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 1차 판단을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판사의 판단을 넣으면은 나중에 본안 재판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비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조국에 대한 이 영장 기각 사유서, 비공개로 된 이 영장 기각 사유서가 언론을 통해서 그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전문, 이 원문에 보면은 언론 보도용으로 나온 보도자료에 나온 재질이 좋지 않다 이 표현은 없습니다. 대신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권 판사가 아마 기자들이 그 내용을 보면은 논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아마도 보도자료에는 뭉뚱그려서 재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원문 중에 제가 그 내용을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진 않습니다.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범죄의 중대성을 지적하고 그 다음부터는 불구속 사유를 쭉 설명을 하죠. 자, 금판사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제시한 조국의 직권 남용을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당시에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법무부 장관까지 된 인물이죠. 법치를 지켜야 할, 수호해야 할, 다른 데서 법치를 흔들면 그것을 막아서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된 인물이 법치주의를 흔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조국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참모, 집권 세력 전체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재수 감찰무마에 지금 청와대 참모뿐이 아니고 윤건영, 김경수 이런 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 최순실의 그 비리들을 국가 기능이 공정하게 행사하지 못해서 결국은 헌법의 가치를 훼손했다, 이렇게 헌재가 판단을 해서 탄핵을 당했었죠. 자, 일단 금판사가 그런 판단을 한 근거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 그런 판단을 한 근거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겠죠. 일단 그 영장은 뭐 석연찮게 기각이 됐지만은 이거 무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이 이 법원의 1차 판단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유서를 보면은 국가 기강을 문란하게 한, 국정농단을 한 그런 흔적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1차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강 수사를 해서 청와대와 집권 세력의 국정농단 의혹, 총체적인 그 실체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농단은 지금 감찰 무마에서만 일어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따로 있죠. 공공수사 2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그런데 이 구속영장에 보면은 당시에 백원우 민정비서관, 또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지금 민정비서관입니다. 그리고 장환석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이 사람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병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공범. 자, 이 영장은 그 조국 동생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건 판사가 실질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명판사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하든 또 하나의 청와대와 국정농단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런 찰나에 와 있습니다. 송권의 혼술이었습니다.